그래서 공유 폴더를 좀 보실게요. 공유 폴더에 노트북스에 이제 보시면 그 제가 한국어 질의응답이라고 하는 노트북을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 수정하지 않고 실행했을 때 실행될 수 있도록 이제 했고요. 근데 이게 그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다운로드를 좀 받아주시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오랜만이라서 약간 낯서실 수 있는데 이 컨테이너에다가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업로드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제 요거를 업로드를 이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요 한국어 질의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열어보시는데 이때 그 보시면 파이토치 커널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달라도 명칭이 동일하면 이게 선택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요 코드는 그 텐서플로우가 아닌 이제 파이토치를 기반으로 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다음과 같이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한국어 질의응답이 실제로 업무에서 이제 사용하실 때 하시고자 하는 미세 조정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쫙 실행을 하셨을 때 실행이 이제 되도록 이제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 실행은 그냥 우리가 요 준비된 코드를 통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가면서 이제 내려갈 텐데요. 음, 결론 결론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내려가시겠어요? 가장 마지막에 내려가기 전에 조금 보시면 이거 뭔가요? 이거 그 질의응답 데이터셋이죠. 그래서 이제 질의응답 데이터셋 한국어 데이터셋을 적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미세 조정으로 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시 물어보는 거는 진정한 테스트가 아니죠. 연습 문제나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가 수능에 다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겠습니다.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제가 맥락을 새롭게 저 그 질의응답상에 없는 맥락이고요. 새롭게 준비를 했는데 시원이는 작은 마을에 살던 5살 어린이였습니다. 그는 모험을 좋아하고 동물 친구들을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죠? 근데 제가 이 미세 조정된 모형한테 다음과 같이 물어봤습니다. 시원이가 몇 살 때 무지개 호수에 갔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나면은 이 모형이 5살이라고 답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99%예요. 저기 보시면.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하셔서 그 미세 조정을 이제 수행했을 때 다음과 같은 효과가 이제 발생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요거 잘 획득하셨나요? 네, 네. 그 실행 중에 에러가 발생하시나요? 잠시만요. 요거 같이 하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행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오류가 이제 발생하신 상황인데 요거는 제가 이제 같이 확인하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다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해서 요렇게 이제
그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행했던 결과가 남아 있는 건데, 혹시 제가 뭐 설정들이나 뭐 그 버전 업그레이드나 뭐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뭐 뭘 빼먹었을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아, 커널을 선택을 잘못하셔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파이토치 2로 일단은 될 거라고 기대하는데 안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일단은 얘가 그 아예 다른 노트북에서 실행이 되면, 그러면은 그 얘 자체는 실행이 되거든요. 근데 얘가 실행이 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고 얘가 GPU를 활용해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얘를 실행하시기 전에 해줘야 될 일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막 실행하고 계실 텐데 해줘야 될 일이 있어. 우리 커널을 죽여야 돼요. 우리의 텐서플로우가 지금 그 GPU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커널을 이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는 얘가 실행되는 동안 5일차 노트북에서 트랜스포머를 랄라라 하고 구현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구현만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론을 이제 확인해 보실 거고, 그럼 이제 구현해서 텐서플로우가 이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그걸 하는 동안 얘가 실행이 완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장비에 따라서 뭐 30분이 소요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몇 시간이 소요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장비에 따라서 이제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이걸 돌려놓고 나서 그 얘가 돌아가는 동안 할 수 있는 우리 그 이론적인 이해들 같이 이제 살펴보고, 또 여기서 보시면 저 트랜스포머즈라고 하는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와 트랜스포머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런 점들을 이제 마지막 시간에 소개해 드리면서 이제 보다 응용하시는 시점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잘 되기를 이제 바라야 되는데, 그 여기서 명시적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5일차 노트북 혹시 모르니까 일단 잠깐 닫아둘게요. 다시 열 건데 잠깐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커널 그 조작하는 탭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이제 텐서플로우 2가 있는데, 얘가 그 GPU 메모리를 다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얘를 꺼주지 않는 이상 파이토치한테 양보해주거나 이러지 않아요. 뭐 내가 좀 쓸게 하면은 애들이랑 똑같은데요. 죽자고 싸웁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꺼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프로세스를 종료해 주셔야 텐서플로우가 그제서야 그 GPU 메모리 점유를 놔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이제 꺼주셔야지 GPU 가속의 이제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커널에서 다른 커널들이 있으면 일단 다 꺼주세요. 다. 지금 현재 파이토치를 실행을 하셨어도 어차피 걔를 다시 실행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그냥 셧다운을 다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한국어 질의응답이라고 하는 노트북을 여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저도 하나씩 하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보시면 이 커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얘가 이제 기본 커널이에요. 아이파이 커널. 저도 이제 원격에서 제가 드린 그 컨테이너를 통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같은 이런 어떤 화면을 보시리라 생각하고요. 우린 이때까지 텐서플로우 2 커널을 써왔는데, 이번엔 이제 파이토치 2 커널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 임포트 토치에서 트랜스포머즈 요거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 아무런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지 않으면 일단 잘 된 거고, 여기 보시면 토치에서 쿠다가 어베일러블 하냐, 이게 뭐냐면 그 GPU 접근 확인입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어설션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GPU 접근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임포트에서 오류도 없었고, 또 토치에서 GPU 접근도 됐기 때문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코어 커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스탠포드의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셋의 그 한국어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요런 데이터셋을 이제 그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 정리된 상태로 이제 잘 올려져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좀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직접 읽는 대신은요. 그래서 요 두 번째 것도 실행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데이터셋 네임이랑 모델 네임이랑 뭐 출력 디렉토리를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류가 날 일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트랜스포머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는데 그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지난 2, 3년간 엄청나게 그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전 훈련된 많은 모형들이 있고요. 이 지금 자연어 처리를 들으러 오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들어보셨을 만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공하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고 거기에서 그 사전 훈련된 모형들과 미세 조정의 편의성을 도모해주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이제 편의성을 증가시켜줘서 우리도 그걸 설치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이 트랜스포머즈를 사용하실 때는 그 몇 가지 그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이 트랜스포머즈라고 하는 게 뭐냐면 텐서플로우도 있고 파이토치도 있어요. 둘 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그 위에 누가 올라가 있냐면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케라스가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케라스가 최근에 3.0 버전이 나오면서 파이토치까지 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그 파이토치를 따로 안 배우셔도 케라스 코드를 이때까지 작성해 오신 걸로 파이토치를 사용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좋은 세상이 됐죠. 정말 좋은 세상이 됐는데 이 위에 또 하나가 올라갔어요. 누굴까요? 요 위에 트랜스포머즈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즈 같은 경우에는 고수준의 라이브러리입니다. 근데 이게 텐서플로우로도 쓸 수 있고 파이토치로도 쓸 수 있는데 그 이쪽에 이 허깅 페이스 분들이 대체로 파이토치 쪽에 익숙하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파이토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많이 만들어졌고 텐서플로우는 텐서플로우 버전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이 되는데 항상 이제 두 개를 동시에 제공할 때는 약간씩 매끄럽지 않은 점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 저는 이제 트랜스포머들을 쓸 때는 그냥 토치로 쓰는 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바뀔 수 있어요. 그냥 지금 이제 제가 이때까지의 경험 좀 그랬다라고 하는 건데 바뀔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셋을 일단 적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그 로드 데이터셋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진행률들이 다음과 같이 이제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 수초에서 한 수십 초 정도면은 데이터셋이 이제 잘 완료가 되시리라 생각하고요. 훈련과 검증 데이터셋을 다음과 같이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실제로 잘 적재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훈련 데이터에서 하나를 꺼내 가지고 지문이랑 문제랑 정답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이 이제 출력을 해봤습니다.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 한국어 우리가 알던 그 데이터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그 요 데이터셋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제이선을 직접 파싱하시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점으로 우리 실험의 편의성을 이제 도모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전 훈련 모형을 이제 적재하는데 첫 번째로는 형태소 분석기도 그 사전 훈련 모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오토 토커나이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전 훈련된 모형을 제공하면 해당 모형에 맞는 형태소 분석기를 그냥 가져와 줍니다. 그래서
이 토커나이저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가져와 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는 것은 이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것에 실제 이제 가중치를 학습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토크나이저에 대해서 토크나이즈 한국어를 잘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과 같이 해보시면 한국어를 잘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럼 또 우리 또 궁금한 게 있잖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나 가방에 들어가시나, 그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띄어쓰기 안 했을 때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어떤가요? 잘했죠? 그죠? 근데 궁금합니다는 틀렸어. 요건 틀렸어요. 완벽하지 않고 한국이랑 어를 뗐어요. 근데 르를 못 뗐어. 좀 틀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완벽하진 않고 근데 완벽하지 않으면 안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사전 훈련 모형이랑 이 형태소 분석기가 세트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훈련된 그 형태소 분석기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 요 결과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이거는 그 서로 이제 짝꿍이라서 그냥 함부로 바꿔서 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두 개를 틀렸다고 해서 많은 것들을 틀린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일단은 전체적인 통계를 봤을 때는 아마도 더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기반 모델의 응용 충족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사전 훈련된 모형인데 이 질의응답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구성해야 되는 출력단이 조금 복잡해서 그래서 이미 이런 그 패턴들이 좀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 없는 패턴들은 직접 구현하셔야 됩니다. 근데 현재는 그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실행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제 그 퀘스천 앤서링에 대해서 현재 우리 모형을 이제 버트 모형을 구글의 이제 버트 모형을 이제 기반으로 했고요. 다음과 같이 이제 나오고 여기서 이제 가끔 경고가 나오는데 이런 경고들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 여기서 보시면 훈련을 하셔야 미세 조정 훈련을 하셔야 이게 쓸만합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경고예요. 이거를 이제 적재하자마자 사람들이 막 쓰고 기대할까 봐 걱정해서 해주는 친절한 조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모형이 요구하는 형태로 전처리를 수행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3시간이 주어진다고 해도 조금 빡세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이제 확인을 한 사례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그 실행이 이제 완료가 됐고요. 이제 그 실제로 그러니까 사전 훈련된 미세 모형을 획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훈련하는 이제 절차고 여기서는 이제 훈련한 모형을 어디에 저장할 건가 그거를 이제 얼마나 평가를 할 것인가 뭐 러닝 레이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배치 크기를 얼마나 할 것인가 뭐 이런 세세한 설정들인데 야 이게 근데 좀 우리가 했던 거랑 좀 다르다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우리가 했던 거는 이제 텐서플로우의 케라스 API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 사용해 왔고 지금 여기서는 요거는 그 파이토치 쪽 API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파이토치에 맞게 이렇게 이제 만드느라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설정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임포트 에러가 실제로 발생하네요. 요거는 왜 그런가 좀 보겠습니다. 요 부분이 좀 빠졌네요. 그 아마 제가 설정에서 좀 빠진 것 같고 pip install transformer torch 요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해놨는데 일단 그 혹은 pip install accelerator를 하는데 요거를 좀 그 송구하게도 제가 빼먹었나 싶어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걸 하던 기억이 나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설치가 돼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하시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pip install transformers 하고 torch까지 이렇게 이제 해줄게요. 여기 보죠. 뭐 다운로드를 받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뭐 설치를 진행하는 거 보니까는 그 설정이 조금 누락되어 있었나 봐요. 송구합니다. 다음번 컨테이너에는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보시면 아까도 질문하셨는데 그 제가 제공해드린 그 도커 이미지에 있는 소프트웨어만 사용해야 되는 건 전혀 아니고 지금처럼 추가 소프트웨어를 얼마든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토치를 다 설치하는 게 바람직한가 싶네요. 그냥 엑셀러레이트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살짝 실수한 것 같긴 하고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예, 망했다 싶으면은 그 컨테이너를 다시 만들어도 되니까. 음, 그래서 현재 뭐 이것저것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불안하네요. 사실은 요거 때문에 엑셀러레이트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일단 설치하겠습니다. 설치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도 재시작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요거는 재시작을 하셔야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다른 데 설치가 돼서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요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터미널을 여셔서 수행할게요. 터미널을 여시고 그다음에 이제 빈배시로 좀 가독성을 좀 도모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류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 요거는 우분투랑 저기 엔비디아 쪽 뭐 이런 것들의 오류라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요. 근데 지금 이제 설치를 하실 때 지금 이제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스하고 버추얼 인바이먼트에 파이토치 바이너리에 액티베이트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동 완성을 하시기를 이제 권장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파이썬을 이제 대상으로 하냐면 파이토치 커널에 연결된 파이썬을 이제 써야 되고요. 또 이제
핍도 파이토치에 연결된 핍을 이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핍 쪽에서 accelerate가 그 왜 설치가 누락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요것만 일단 시도를 해보죠. 그래서 그 accelerate 설치를 일단 진행을 했고 실제로 설치가 안 돼 있었네요. 그러면 그 요쪽에서 이제 설치가 이제 완료가 되면 그 다시 한번 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커널을 다시 시작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리스타트 런홀로 해보는 게 좋겠네요. 아까 다운로드 절차는 그냥 이제 되신 상황이라서 네, 이제 됩니다. 그 어, 엑셀러레이트를 설치를 하시면 지금 이제 훈련이 시작이 됐고 그 여기까지 되시면 수정 없이 된다고 코드 자체는 아무런 수정이 없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 절차가 올바르기 때문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 요 부분 안내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보실 게 요 source라고 하는 부분하고 pip install accelerate라고 하는 요 두 부분이 핵심입니다. 요거를 하신 다음에 그 현재 커널을 재시작해서 run all을 하시면 저랑 똑같은 그 컨테이너니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여기서 가시기 전에 이게 실행이 되고 가시는 걸 실행이 되는 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거의 그 복귀하셔서 뭐 되네 안 되네 이러면 도와드리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그 명령 자체는 제가 드린 그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정말 완벽하게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무조건 동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현재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 안에 점 버추얼 인바이러먼트의 약자 V 인바이러먼트고 그 안에 파이토치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저거를 받아쓰기 하시면 힘들어요. 탭키로 자동 완성 경로 자동 완성을 하시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혹시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그 실행이 안 된다 하면은 알려주세요. 트랜스포머 터치는 다시 인스톨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엑셀러레이트만 요것만 빠진 겁니다. 그래서 파이토치는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토치 트랜스포머즈 토치는 아니고 요거 하나만 빠졌습니다. 요거 하나가. 잘 되시나요? 실행되시나요? 시작되셨나요? 네. 이제 시작되신 분들도 계시고. 네. 네. 그러면 일단 요 절차는 올바르게 제시가 됐다. 그리고 제가 되면은 지금은 저도 원격에 동일한 그 컨테이너 때문에 일단 무조건 되셔야 되는데 저랑 차이점은 좀 있으세요. 뭐냐? 장비가 달라요. 여기 2070이고 그 제 워크스테이션의 이제 GPU는 예, 뭐 이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건 아니고 이제 3090이고 그 이상 필요한 거는 이제 클라우드 가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클라우드에서 뭐 TPU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하지 않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훈련이 되어 가는 이제 상황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음, 보시면 그 제 장비에서 지금 한 50분 정도 그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게 에폭이 이제 3번 진행되는데요. 그러면은 요게 다 완성이 되려면
3시간 정도 지금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것은 보셔야 되겠지만 얘가 동작하는 모습을 보시긴 조금 힘들겠네요. 그죠? 우리는 3시간이 없잖아요. 하지만 동작을 해서 제가 끝까지 이제 실행을 해서 출력 결과를 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다 되면은 아마 그 정도 이제 소요가 되시지 않을까, 이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게 동작하면 이 F5의 기대 시간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몇 시간이요? 아, 10시. 10시간 정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의 해결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돈으로. 돈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죠? 2070은 이게 두세대 전에 그래픽 카드잖아요. 요새 만약에 이걸 중고로 만약에 살 수 있다. 라고 하면은 5만 원이나 10만 원이면 10만 원이나 할까? 왜냐면 당시에 신상품이 2070이 제 기억으로는 한 3, 40만 원대였던 것 같거든요. 물론 당시 물가긴 하지만 그러면 그게 5년 전쯤이었던 것 같으니까 지금은 이거를 만약에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우리 뭐 쿨거래하러 당근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버리는데 돈 드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급이거든요. 그죠? 이거는 3090입니다. 3090. 근데 제가 3090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4090으로 바꾸고 싶은데, 왜냐면 너무 배가 아파서요. 왜냐면 이게 코로나 때 샀거든요. 코로나 때 3090을 4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 당시에 비트코인 막 이게 막 폭발적으로 막 해가지고 막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3090을 이제 사기는 사야 되겠고. 예, 그래가지고는 저 2080은 이제 세대가 끝났고 해서 이제 당시에 새 거였던 이제 코로나 시점에 3090을 샀는데 그때 이제 400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요새 4090이 새로 나왔잖아요. 4090 요새 200만 원 후반대에서 300만 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얘보다 좋아요. 좋아요. 얘보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배가 아파서 교체를 못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당근에서 제가 가격을 찾아봤거든요. 이거 팔라고 95만 원, 100만 원 이러는 거야.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장 날 때까지 쓰고 이거보다 더 어차피 이거보다 더 이제 규모가 있는 거는 얘한테 안 돼요. 왜냐면 얘가 메모리가 24기가인데 저기 라마라든지 이런 것들 큰 건 여기 못 올라가고 작은 건 올라갑니다. 70억짜리 매개 변수는 올라가요. 제가 이제 해봤고 그래서 24기가에서는 돌아는 가는데 그보다 커지면은 이제 뭐 저희 90메가대 메모리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갖고 저 애플에 M3 맥스를 사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제 맞춰보니까 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대 정도더라고요. 근데 걔를 고민한 이유가 뭐냐면 통합 메모리 때문에요. 메모리가 100기가가 넘잖아요. 근데 걔가 GPU랑 CPU가 통합 메모리라서 만약에 그거를 엔비디아로 3090이나 4090으로 구성하려면 GPU를 6개 정도 사야 됩니다. 그러면은 6개를 사면은 GPU 비용만 1800만 원, 2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GPU만 2000만 원인데 그게 보통의 하드웨어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워크스테이션을 구성하면 한 3000만 원 좀 들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직접 이제 구성하면 한 3000만 원에서 그러면은 이제 전문 업체한테 맡겨갖고 한 4, 5천만 원 경제적 받아갖고 해야 돼요. 근데 M3 맥스가 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얘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성능이 문제죠. 이제 그거를 혹시 산다고 해도 이게 성능이 이제 부족하면 사실 안 되는데 어떤 고마운 유튜버가 먼저 대신 사가지고 4090이랑 M3 맥스를 비교를 해줬더라고요. 외국 유튜버인데 근데 4090에서는 라마 최고로 큰 게 버벅거리고 잘 안 돌아가던데 M3에서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러면
M3 맥스로 좀 해야 되나? 아니면은 맥 스튜디오로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앱등이라서가 아니라 돈이 싸잖아요. 그죠? 700만 원으로 해결하느냐 아니면 4천만 원으로 해결하느냐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니까 뭔가 딥러닝적인 느낌적인 느낌이 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10시간만 기다리시면 돼요. 내일이면 끝나요. 그 정도면 할만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돌려놓고 딥러닝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외근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면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되는 거고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되고 그래서 느려도 내일이면 끝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이제 저녁 먹을 때쯤에 끝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지만 기다리시면 되기 때문에 뭐그 복귀하셔서 그 사내에 더 좋은 하드웨어가 있으시면 이제 도커만 이제 올리셔가지고 사내에 그 워크스테이션 또는 그 데이터 센터나 혹은 뭐 소형 클러스터가 있으시면 거기서 돌려보시면은 뭐 이런 고민 안 하시겠죠? 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 1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거고 30분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혹시 논의사항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음, 그죠?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거를 이제 하시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어 데이터의 그 허깅 페이스에서는 한국어 예시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한국어 데이터로 당연하게도 이제 준비를 해왔고요. 이게 이제 잘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을 보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제 남은 시간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기다려봤자 의미가 없어. 근데 돌아가는 건 보셔야 돼. 돌아가는 건 이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 이거는 이제 지금처럼 살펴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살짝 빼먹은 이제 요번에 텐서플로우를 1년 만에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제가. 왜냐면 저도 텐서플로우 버전이 나올 때마다 이게 이전 코드가 동작하는지 이런 걸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 이제 배포 과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전의 것들을 굳이 업그레이드를 할 만한가 싶기도 하고 뭐 이게 사소한 오류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요번에 이제 텐서플로우 15 버전이 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 또 이제 맥 쪽에서도 이제 텐서플로우 15 버전이 조금 더 이제 깔끔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치하는 이제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최신 버전을 사용하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돌아가는 거 봤으니까 요 여기서 제일 쉬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사전 훈련된 모형을 가져오시는 거는 제일 쉬워요. 여기 보시면 이 트랜스포머즈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서 오토 토크나이저에서 사전 훈련된 모형을 지정하시면 되는데 사전 훈련된 모형의 명칭을 보시죠. 요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면 예시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영어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버트 베이스 멀티링구얼이에요. 우리는 이게 필요합니다. 다국어에 대해서 훈련된 모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데이터에 대해서 사전 훈련된 모형을 사용하시고자 할 때는 이제 요 멀티링구얼 요것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전 훈련된 모형과 그것이 이제 훈련되는 시점에서의 형태소 분석기가 같이 딸려오게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제일 쉽습니다. 근데 보통 작업하실 때 거의 대부분의 노력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 전처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모형이 요구하는 형태로 전처리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형태소 분석기에다가 질문을 이제 집어넣고 이제 입력을 이제 형성하고 최대 길이가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빼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 그 입력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가 라고 하는 점을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요런 점들이 제일 힘들어요. 요런 점들에서 아마 이제 상당히 이제 노력을 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하는 코드를 통해서 상의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근데 좋은 소식은 뭐냐면 이거를 통째로 복사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분석을 누구한테 맡기면 될까요? 챗GPT한테 맡기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도 챗GPT한테 이런 거를 이제 부탁하시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3.5 버전한테 시켜볼게요. 그리고서 이제 얘가 여기에 대해서 잘할 수 있나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다른 맥락 없이 좀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어로 설명. 그러면 이제 그 대체적으로 그 요 스탠포드 질문응답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스쿼드에 대해서 잘 이제 수행하신 것 같고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요거 자체를 잘 이제 이 맥락을 이해한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 퀘스천즈 인푸츠의 형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인푸츠 형성 과정을 상세하게 해설 부탁해요. 이런 식으로 그 쪼개서 접근하시는 게 그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에 대한 해설 자체가 그 유의미하고 올바르게 수행되는지 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은 그 뭐냐면 여기에요. 왔다 갔 요거를 왔다 갔다 하면 조금 그 힘드니까 어디냐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과 문맥의 토크나 질문들과 해당되는 문맥을 토크나합니다. 퀘스천즈에는 질문들이 되고요. 토크나이저 함수를 사용해서 토큰화를 한다는 것은 형태소 분석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풋 딕셔너리에 저장한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풋에 그 두 개 이상의 결과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프셋 매핑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과 끝이 각 토큰의 이제 시작과 끝에 대해서 이제 표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에요. 아까 그 형태소 분석기를 해보시면 이런 거 궁금하시지 않나요? 요 그 우물정자 표기가 나오잖아요. 요거 왜 나올까요? 이게 왜 나오냐면 원래는 이게 붙어 있던 건데 의미상으로는 이거를 쪼갰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래는 붙어 있었는데 의미상으로는 이게 분리가 되어야 되는 형태소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거는 형태소 분석기에서는 이제 그 왜 이거를 만들었는지는 알겠지만 실제로 훈련할 때는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이제 제거해줘야 되는 이제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 이게 다 붙었죠. 왜 그럴까요? 띄어쓰기가 하나도 없어서요.
근데 한국어를 잘하는지 궁금합니다 해서는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붙었는데 잘하는지에서 잘은 안 붙었어요. 왜일까요?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서요. 그죠? 그래서 잘과 하는 이라고 하는 것은 잘 쪼갰네요. 이건 맞아요. 근데 두 개가 띄어쓰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의미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물정자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들을 알고 나면은 이제 오프셋 매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답변의 위치 찾기, 문맥의 범위 설정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데 제 생각에는 대체적으로 해설이 잘 됐습니다. 잘 됐고 이런 것들은 이거를 의지해서 보실만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 복잡한 것들을 이제 분석해 나가는 이제 과정에서 여기서 그 챗GPT한테 한꺼번에 다 잘하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서 이게 여기까지는 괜찮구나, 여기까지는 괜찮구나 해서 이렇게 좁혀 나가시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프롬프트 체이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 얘가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여기에 있는 해설이 그렇지. 제가 이제 드렸을 법한 그런 해설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가 되신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설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훨씬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제가 제공해드린 코드에서 동작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전처리였습니다. 전처리가 가장 어렵고요. 그리고 이런 전처리 자체는 직접 수행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체는 불러와서 하는 것이 어렵고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임의적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자체를 알아서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문성과 사람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챗GPT의 도움을 받으시되 다 맞지는 않을 거다. 역으로는 어려워요. 이게 코드를 제공하고 해설은 쉽고 해설을 제공하고 해당 코드를 올바르게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길 이제 원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우리는 그 남은 시간을 살짝 활용해서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그 몇 분 이내에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차피 이거는 10시간 동안 동작하기 때문에 이 조금 아깝다고 생각하셔도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좀 왔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한번 이제 완성되는 거 보여드리고 싶지만 잘 안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장비로 하시면 어차피 오늘 내로 안 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거 봤으니까 이제 훈련이 한 번 이상 수행이 되면 여기 보시면 에폭에서 지금 이제 로스가 나왔거든요. 그죠? 그러면 한 번 에폭은 이제 수행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분 남았군요. 그죠? 그래서 이제 30분 있으면 이제 세 번의 에폭이 이제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조금 아까워. 근데 1 에폭이 수행이 됐기 때문에 이 코드는 동작하는 코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은 드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아쉽지만 좀 끌게요. 그죠? 서로 이제 방해가 되니까 아쉽지만 좀 끄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파이토치 커널도 끄겠습니다. 텐서플로우한테 방해가 되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5일차로 돌아와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끝났네. 그러면 이제 이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우리 같이 구현하는 걸로 아름답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간단한지 정도만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몇 줄 안 돼서요. 정말 몇 줄 안 됩니다. 계층 정의하고 이제 셀프에서 멀티헤드 어텐션에 이제 인자를 이제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넘헤즈라고 하는 것이 멀티 헤드의 수고요. 그리고 이제 키 디멘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휘수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그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댄스 블록이라고 부를게요. 요 케라스 이제 시퀀셜이라고 하는 API를 사용해서 왜 그러냐면 이게 댄스를 두 개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블록으로 묶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즈에서 그냥 아시던 댄스고 밀집 차원이고요. 액티베이션, 렐루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레이어즈에서 댄스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휘수로 이렇게 이제 내시면 돼요. 요거는 예전에 npLM에서와 대단히 유사합니다. npLM의 그 먼 향기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제 느낌이고요. 그러면 이제 두 개만 더 정의하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규화를 이제 수행하는데 그 정규화 계층이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두 개를 잡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거를 다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실제로 얘네들을 이제 연결해 주는 일입니다. 전선 연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인풋츠가 이렇게 이제 들어옵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5일차 노트북은 그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시고 그냥 이제 여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실행할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어텐션 쪽에서 바로 이제 그 어텐션 이렇게 이제 수행해서 인풋을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 어텐션 마스크라고 하는 설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넌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이제 주는 경우가 있고 안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오해하실 소지가 있는 게 야, 셀프니까 이게 셀프 어텐션이구나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의 셀프는 그 파이썬에서 그 자바나 자바스크립트의 디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 셀프 어텐션 아니에요. 이름이 참 공교롭지만. 그래서 어텐션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데 인풋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개념도에서 제가 그 맞춰 드릴게요. 지금 구현하신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림 5-20번이죠. 221페이지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인풋가 여기 들어가는데 이 인풋이 최대 3개까지 이렇게 그 들어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쿼리 키 밸류라고 하는 이제 3개의 값인데 그 지금의 경우에는 쿼리도 키도 밸류도 다 인풋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 왜 그럼 3개를 했어? 이게 다른 경우가 있어요. 기계 번역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풋과 그 대상 그 번역하고자 하는 문장들의 경우에는 이 인풋들이 쿼리키 밸류를 구분하는데 지금은 그냥 구분이 없이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코더 쪽에서는 그냥 인풋을 요건 오타가 아니고 두 번 이제 반복하신 거고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인풋가 이제 나와서 그 이번에는 그 댄스 아웃풋이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아웃풋. 댄스의 입력을 먼저 만들어야 되네요, 참.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멀티헤드 어텐션에 들어간 다음에 피드 포워드가 댄스예요. 얘가 댄스거든요.
그러면 멀티헤드 어텐션의 출력이 댄스로 그냥 들어가는 건데, 다만 들어가기 전에 정규화를 거치고 요 인풋이 비선형으로 이 정규화된 것에 더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NPLM의 향기가 좀 느껴지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해보시면 이제 그 셀프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1번에 그 원래는 이제 어텐션 아웃풋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인풋을 이렇게 그 비순차적으로 더해주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댄스의 입력이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고, 요 댄스의 인풋을 다음과 같이 했고, 그러면 이제 댄스에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댄스 아웃풋이라고 부를게요. 그거는 아까 댄스 블럭에 대해서 댄스 인풋을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현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러면 여기서 얻으신 게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댄스 인풋을 만들어 줬고요. 여기서 이제 거쳐가지고 뭐가 나왔냐면 댄스 아웃풋가 나왔어요. 그러면 끝났어요. 여기서 정규화해서 나가주면 됩니다. 끝.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패턴을 한번 반복해요. 댄스 인풋을 더해가지고 내보내 주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바로 리턴 하시면 될 것 같고, 셀프 레이어즈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두 번째 거였고요. 여기서 댄스 아웃풋을 처리해서 이제 나가는데, 그 전에 그 댄스 인풋을 다시 한번 이제 더해주는 이제 이런 방식입니다. NPLM의 향기죠. 그러면 지금 제가 한 게 무엇이냐? 트랜스포머 구현, 인코더의 구현을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미세 조정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버트의 기본 단위고요. 저 버트에 이런 인코더들이 여러 개가 이제 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실 일은 그냥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 뿐이지, 원리 원칙은 그냥 이겁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있긴 합니다만, 하지만 근본적인 원리를 보시면 너무 간단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것이 그렇게 잘할 수 있었는가? 결과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이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트랜스포머의 구현을 앞으로 하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일은 없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지금 미세 조정하실 때 오토 그 모델을 가져오시잖아요. 거기에 대부분 다 트랜스포머가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현을 앞으로 이번 교육 이외에는 이해를 하시는 목적 이외에는 구현하실 일은 없겠지만 구현을 못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34시간 동안 챗GPT의 원리의 근본이 되는 이론들과 그런 이론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어떻게 발전해왔고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점들을 그 일관성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봤는데, 하시고자 하는 일에 참고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